나오는데 소리 나오는 거야? 여기 제 방보다 훨씬 더 넓어. 그래? 아니 넓은데 작잖아요. 저런 길입니다. 선생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마지막 가상 최고회의. 그리고 엊그저께 책 좀 보시나요? 뭐 피곤해 입술이 부르트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자가격리 하는 중에도 바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8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님의 개회 선언과 함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당 제8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었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일용직들에게 코로나19가 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초비상이고 서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가 풀었다는 50조 원은 절박한 서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은행, 신용보증재단 다 찾아다녔지만 허탕만 쳤다는 보도가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 애로 자금 신청 건수는 지난 18일 기준 11만 6천여 건에
6조 2천억 원인데 집행된 금액은 1,648억 원으로 신청액의 5%도 안 되는 4.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은행들과 공무원들이 부실 대출 방지라는 명목으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겁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무슨 정책과 행정이 이렇습니까? 지금은 시간 싸움입니다. 다 망한 다음에 대출 승인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즉시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좀 나서 주십시오. 현장에 가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도 L자형 침체를 걱정하고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만들고 있는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위기라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받을 충격은 가장 높습니다. 2007년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보다 더 크고 더 오래 갈 것입니다. 경기,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모두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민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기반 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영세 사업자들과 서민들을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민 생계 대책에 대한 5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특별 생계 대책으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무상급식 수혜자를 합치면 약 2,7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소요 예산 규모는 27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둘째, 지역 상권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중에 10%를 3개월 사용 유효기간의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기업에도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자영업과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간이 과세 기준을 연 1억 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 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정책 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한시적으로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검토할 때입니다. 넷째, 한계 가정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건강보험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감면 또는 삭감하여 실질적인 현금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째, 본 예산을 변경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 국가재정법 89조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보건 예산 512조 원 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예산을 줄여내고 항목을 조정하여 서민 생계 지원 정책 등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특단의 고민과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 당국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생활 전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파퓰리즘이 아닙니다.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되 선물과 사용 기한을 명시한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 등을 활용해서 당사자들에게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난지원은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 부분과 계층의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정부 당국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지금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효과가 실제 정책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또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숨통을 틔워주는 책무가 바로 정부 당국에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과거의 반성적인 사고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인 사고와 창의적 발상이 요구됩니다. 정부 당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항상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실용적으로 사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용, 문제 해결 이 세 가지가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희생과 헌신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하지 말고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의료진도 지쳤다, 일선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호소하며 방역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장 의료진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고려하여 방역체계를 변화시킬 것을 주문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회와 정부는 현장 의료 인력의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전체 의료인 중 67%를 차지하는 간호 인력은 주기적인 감염병의 발생 현상과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로 필수적인 의료 인력입니다. 그런데 간호사의 45%가 한 끼 식사 시간이 20분 미만일 정도로 열악하고 지역, 병원 규모 간 격차도 커서 간호사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근무 여건으로 간호사의 이직률은 42.5%에 달합니다. 현장 의료인 중 67%를 차지하는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과 역할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과 역할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당대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았고 또한 근본 코로나19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는 국민들과 함께 간호정책의 문제를 21대 국회에서 해결할 정책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간호협회에
현장 전문 병원과 정책 역량이 있는 간호사들이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복수의 신청인 중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평가하여 최현숙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최원숙 후보자와 함께 현장 의료 인력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국민들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건 논의를 위해서 힘을 비공개를 선언하고 결정사항 있으면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